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지역계획 관련법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계획이었죠. 두 번째는 지역계획. 지역계획은 지역개발지원법과 해안내륙발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습니다. 자, 지역개발지원법은 국토기본법의 국토계획 중 지역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가 수립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지역계획입니다. 17개 광역지자체가 말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해서 도별, 낙후 거점 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계획은 기존의 5가지 지역개발 제도를 하나로 합한 겁니다. 5개는 전에는 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 이런 계획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지역개발계획으로 바뀌고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된 계획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전라남도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시도지사가 계획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건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지역개발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비전은 활기가 넘치는 생명은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비전으로 성장 촉진 지역 16곳과 거점 지역 6곳을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131건이고 투자 금액은 4조 8천억입니다. 국비 1조, 지방조 1조, 민간이 2조 8천억을 투자하는 계획이죠. 물론 131가지 계획이 그대로 다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 계획에 따라 살펴보면 진행되는 계획을 살펴보다 보면 민간 자본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그런 것들은 10년 안에 완성이 되겠으나 이제 그런 것 10년 후에 주변의 발전 때문에 내 토지가 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평 축산 등 지역특화 선도 사업 개발과 대도시 근교권 배후 사업 육성 및 내륙 교통시설 연계를 통해서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는 게 지역개발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영산강, 남도 순례길 등 전남 지역의 우수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합 해양 관광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역개발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나주 빛가람 투자 선도 지구에 대해서 보셨나요? 성장 촉진 지역에는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성장 촉진 지역에는 투자 선도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투자를 선도하겠다는 거죠. 나주 송월동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137억 원을 들여서 그중에 국비는 262억이고 민자가 889억입니다만 빛가람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연계형으로 나주 혁신도시와 연결된 곳으로 나주 KTX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에너지 혁신 창업타운, 에너지 체험 체육공원, 에너지 자립도시 등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능의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낙후 지역 중에 발전 촉진형, 그러니까 성장 촉진 지역에는 100억 이내의 지원이 있고 법인세, 소득세 감면, 또 부담금 감면 이런 지원이 있으며 인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73가지의 인허가
규제 특례가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자금 지원도 하고 인허가 지원들을 하는 이런 많은 지원들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주 빛가람 투자선도지구 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윗부분에 단독주택지구, 밑에 상업용지, 그리고 에너지 스포츠 파크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19년부터 잘 진행이 된다면 이곳은 물론 주변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접경지원법입니다. 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대 또는 군사기지법의 민간인 통제선 이남지역 등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변 복지 향상의 지원 등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비무장지대란 1953년 7월 27일 이제 군사정전 협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곳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또 접경지역이 있고 접경지역은 또 군사시설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발전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접경지역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접경특화 발전지구 등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고 34가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행하는 여러 전문가들은 계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다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변경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런 법령들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음 폐광지역법입니다. 전국에 많이 있었던 탄광지역에 경제가 현재 유축되면 그곳에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대체산업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카지노 영업허가 기준 등이 이 법에 들어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어촌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반 음식점, 자동차 야영장,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소득 증대가 아닌 경우에는 안 되는 곳인데도 주민소득 증대를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현지 어민 또는 농어민이 되면서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반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수산자원관리법을 보면. 다음 지역특구법은 지역특화 발전 특구가 있는데 특구란 지역의 특화 발전을 위해서 지역특구 발전 계획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2004년부터 전국에 152개 시군구에 지금 194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구는 민간기업, 법인단체 및 개인이 특구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지자체 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안하면 이제 지자체 장이 그걸 가지고 이제 상급기관에 특구 지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 토지 이용 등과 관련된 특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구 계획에 의해서 19가지 이상의 인허가 사항을 일괄적으로 협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특구법도 수용 사용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해안내륙발전법을 보면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경제, 문화, 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입니다. 동서남해안권이란 동서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내륙권은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 중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미화
500만 불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자, 해안 내륙 6개 권역을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동해안권, 두 번째 남해안권, 세 번째 서해안권, 네 번째 백두 대간권, 다섯 번째 내륙 첨단 산업권, 여섯 번째 대구 광주 영계 협력권, 이렇게 6개 해안 내륙 발전 권역이 있습니다. 다음 2021년 남해안 명품 전망 공간이라 그래서 남해안에 관광도로가 이렇게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2021년 하고 있는 게 3군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명품 전망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 공간으로서 왼쪽은 전라도, 오른쪽은 경상도죠. 그 중간에 섬진강이 있는데 섬진강의 영호남 복합형 환승 공원을 만들어서 금년에 조성비 180억 원, 국비 90억 원, 지방비 9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2023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2023년이 지나고 나면 주변이 굉장히 발전하겠죠. 다음 어촌어항법입니다. 어촌어항법은 어촌어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해서 어촌발전기본계획과 어촌종합개발계획, 어촌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법으로 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법입니다. 다음 항만재개발법은 노후 또는 유유인 항만과 주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2020년에 제정된 법으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전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 인근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 분석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마리나 항만법은 마리나 선박의 출입 보관 승하선 시설의 개발에 관한 법입니다. 마리나 선박은 유람선, 스포츠, 여가용 선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람, 스포츠, 여가용 선박의 출입 및 보관, 그리고 하선 시설 개발에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주변도 같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섬 발전 촉진법이 있는데요. 섬을 문화관광, 환경, 해양, 생태 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일 것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정책 수립과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맞게 세워진 개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섬 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그 섬이 앞으로 또는 그 섬 주변 지역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데 이런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입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수도권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수도권이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이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본역권역으로 나눠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적경 지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는 대규모 개발시설과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규모 개발이란 택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조성을 말하는 거고 인구 집중 유발시설은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을 말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의 성격 및 위상.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바로 아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종합계획 그리고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상위의 계획입니다. 수도권 3대 권역은 과밀억제 권역,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이송도시가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북쪽에 성장관리권역, 아래에 성장관리권역, 경기 북부, 경기 남부인 거죠. 오른쪽에 자연보존권역,
이건 한마디로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팔당댐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행위 제한이 있다 이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균형개발입니다. 그래서 균형개발은 국가균형발전법, 임대주택법, 민간인투자법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균형발전법은 국가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특별히 돈을 만들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법이다. 이런 거죠.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부문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해서 17개 사항을 넣어서 5년 단위로 수립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시도 발전계획이란 해당 시도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11개 사항을 넣어서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균형발전위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에는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개발에 관한 사항 7가지 정도와 그리고 실제로 11개의 사업들을 보면 첫 번째는 성장 촉진 지역 및 특수상황 지역과 농산어촌 개발,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혁신도시 지원, 그리고 제주도 세종시 새만금 지원까지도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인데 50년 영구주택, 30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그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관리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은 8년 기업형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 4년 단기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법으로 연 5% 제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등기부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특례 및 지원이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자가 부도를 내게 되면 그 경매로 취득하는 사람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간투자법입니다. 민간투자법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로 확충 운영하는 법률로서 도로 등 57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민간 투자에 대한 유형.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방식은 BTO, BTL, BOT, BOO, BLT, 혼합형, 결합형 등이 있습니다. 공공토지 비축법은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 이용 개발이 필요한 공공토지를 미리 확보해서 토지은행, LH에 비축하는 법입니다. 스마트 도시법은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을 구현한 스마트 도시의 건설 사업 규모를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입니다. 다음 국가재정법은 20개 특별회계와 69개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이 있고 국가재정 300억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역균형 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는 예타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국토계획과 국가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도시계획과 그리고 인허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들을 알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국토계획 관련법, 지역계획 관련법, 균형개발 관련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